앞에서 이래놓고 국민들 줄줄이 고소하고 압박하는 거 모를 줄 아나. 오늘부터 기분 풀릴 때까지 욕한다. XXX야.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런 글들이 왜 올라오고 있을까요? 한국경제가 지금 대통령 욕설 인증샷이 쏟아진다는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문재인이가 딱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저들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광고를 보신 그대로 저를 그동안에 변호를 하셨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을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 조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 양자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과목당 5에서 10% 가산점,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 공무원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자리 싹쓸이. 와, 5.18 유공자가 되면은 모든 자리는 다 싹쓸이하게 되어 있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5.18 유공자랑 누가 6.25 참전 용사를 비교한 표를 보면은 5.18 유공자는 뭐 수업료, 병원비 면제, 가스비, 전기세 면제, 뭐 그다음에 대출도 특혜 최대 3천만 원 또 받고 취업 가산점 최대 10%, 뭐 TV 심지어 TV 수신료까지 면제가 되고 국내선 항공기 할인 50% 할인.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혜택이 굉장히 좋네요.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6.25 일반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금은 일시보상금은 없고 월 9만원. 근데 5.18은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3억 1,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이 있네요. 수업료 면제 없고 병원비는 여기는 아예 면제인데 5.18은 6.25 참전용사는 60% 감면에 불과하네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6.25에서 참전용사 이런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보다 5.18 유공자가 더 대단한 거네요. 우리나라는 정말 5.18이 정말 성역화가 된, 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대상 요건을 살펴보면은 5.18 사태 시 사망한 자, 5.18 사태 시 행방불명된 자, 5.18 사태로 부상당한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좀 희한한데요. 그 밖에 5.18 사태의 희생자인데 그 밖에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심사자의 재량으로 될 수 있는 조항이지 않나 싶은데 심사소관이 어디냐면은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에서 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뽑는데 그 밖에 5.18 사태 희생자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붙이면은 아무거나 다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재량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뭐 실제로 뭐 이게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의를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부상당한 자 이런 분들도 뭐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밖의 희생자, 나 5.18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가지고 출근하는데 힘들었어. 뭐 이러면은 그 밖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까? 나 5.18 때문에 응?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선이 끊겨가지고 전화를 못했어. 이러면은 그 밖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까? 한번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은 내란 음모로 복역했다는 것 때문에 5.18 유공자 됐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이제 국가 유공자증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험 번호도 뭐 있고요. 장애 등급은 없고 대상 구분은 광주 민주희생 유공자 사유가 광주 민주희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희생이 뭐냐? 이 사람은 5.18 당시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5.18 당시에 이 사람은 거기 광주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5.18의 희생자가 됐느냐. 이게 참 해석을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는 해석이 이 사람에게 이제 갖다 붙여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980년 9월 17일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와서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5.18 특별법 제정한 게 김영삼 정부이고 뭐 당시 이제 뭐 그 당시 뭐 홍준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정계에 대비하면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근데 이때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내란 범죄자들이 모조리 5.18 유공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가 북한에 의한 선동 조작된 내란인 경우라면은 5.18 유공자는 내란 선동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로 역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광주 사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 대중 시민들 대부분은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뭐 군부의 뭐 폭정이라면 그런 폭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은 뭐 자유를 갈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국민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위에 가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북한의 선동에서 조작 이것을 내란으로 실제로 이제 발생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게 현재 그 반대 측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긴급 속보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함에 따라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 2, 3일 내로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청원이 성립됐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 그리고 2, 3일 내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 청원 시작 30일 내로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절차입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원 시작 30일 내로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을 시에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보다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는 훨씬 타격이 큽니다. 청와대의 그 청원 게시판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답변을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 효력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동의 청원,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겁니다. 자,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자, 지금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과 청와대의 청원을 비교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명 인정을 합니다. 실명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그냥 뭐 네이버 뭐 이런 아이디로 그냥 들어가서 합니다. 조작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부인합니다. 아무튼 청와대 청원과는 격이 다른 게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이거는 국회법 123조의 근거를 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142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지금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좀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1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동의 지금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간부 인사 때문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문재인 간첩 새끼 신고 및 고발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박지원 새끼가 아니 국정원 원장이라는 새끼가 박지원이가 간첩이에요. 김정한테 2014년 6월 15일 날 서명한 놈이에요. 박지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때 북한에다 자금 전달해갖고 깜빵 살다 나왔죠. 네? 어디에다 내가 신고를 할 수 하겠냐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청와대의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금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여기 다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간첩 새끼와 30명 간첩 년놈들이 그리고 9개 간첩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새끼한테 충성맹세 서명 내용으로 사기 탄핵한 거예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자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한다, 고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다 포함되는 거야. 내가 청와대에다가도 문재인 새끼를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국방부, 육군본부, 특전사, 육군, 공군, 해군, 경찰청, 그 다음에 법무부,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런 데 다 내가 어차피 팩스 보냈으니까 신고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수사처 내가 영상 다 만들어 놨어요. 새로 물론 국가수사처는 누구나 다 우리 우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 문재인 새끼가 지 이런 게 다 안 밝혀지려고 지가 체포 안 당하게 하려고 국가수사처를 잠대가리 써갖고 만든 거고, 공수처 그렇죠? 하지만 문재인 새끼를 공수처라든가 국가수사처 당신네들 반드시 체포해야 돼요. 알아? 나는 국가수사처와 공수처 이런 데다 다 문재인 새끼, 그 다음에 박지원 새끼, 30명 간첩년 놈들, 9개 간첩단체 이 속에 있는 내용 분명히 다 신고 고발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자, 김정은 새끼에게 문재인 간첩 새끼 외에 간첩들이 충성맹세 서명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새끼에게 충성맹세문. 저는 빨갱이들이고 공산당이니까 새끼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문재인 새끼도. 알아? 나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면 왜 간첩질하고 지랄들이야, 씨발놈들아. 자, 김정은 충성맹세문 내용입니다. 예, 이제 불러드릴게요. 자, 안 보이니까 영상 속에서 올리고. 자, 자, 다시. 조금 더 화면상. 김정은 새끼에게 문재인 간첩 새끼의 간첩들이 충성맹세한 서명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새끼에게 충성맹세문. 자,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 내용 어떤 건가? 보세요. 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 삼가드립니다. 또라이 새끼들이. 예? 문재인 새끼도 지보다 한참 어린 놈 김정은 새끼한테 삼가드립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다 서명을 한 거야. 멍청한 새끼가 나이 처먹고. 자, 다시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 삼가드립니다. 2014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남쪽 정부의 고 김대중님을 친히 접견하시고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지 1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 6월 15일 날 충성맹세 김정은 새끼한테 서명하는 이 날이 지냈다는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을 발표하신 지 1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한 줄 더 내려.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놈들의 반민족, 반통일 모락책동 속에서도 조선의 존엄과 주체의 혁명 위협인 조국 통일 위해 오늘 또 불철주야 심려를 기울이시는 김정은 장군님께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남조선의 혁명정사 우리들은 다함 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드립니다. 미친 새끼들 나이총 나이 이따가 다 나와요.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남녘의 우리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께 다음과 같이 굳게 맹세합니다. 자, 이제 5개 항목 중에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으며, 그러니까 2014년 6월 15일 그게 14주년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 남조선의 혁명 전사들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 통일 유혼을 높이 받들어 유혼이 아니라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괴뢰도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씨발 새끼들이 우리를 공산화 만들겠다는 거야. 전 조선 반도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괴뢰도당이라고 했어.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개새끼가 지금 공산국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국민 여러분 그걸 알으시란 말이야. 전 조선 반도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겠다는 거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 문재인 새끼는 지가 사형당해도 좋다 이 뜻이야 이 새끼. 그러니까 여기 서명한 거야. 다시 첫 번째, 자 위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끝없이 충직한 남녘의 우리들은 30명이에요. 9개 단체 이놈들하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께 다음과 같이 굳게 맹세합니다. 5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으며 우리 남조선의 혁명전사들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 통일 유언을 높이 받들어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괴뢰도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 조선 반도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바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영상 잡지에 일본 잡지 하나다에 실린 거 이 제가 불러드린 거 뒤에 연결해서 편집해갖고 다 보여드릴게요.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괴뢰도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을 흥분된 국민 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첫 번째 항목에는 박근혜 괴뢰도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기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아까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게르도당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건 탄핵이잖아. 이 새끼들 이걸로 세월호에다 엮어갖고 지네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이라고 계속 정확한 기간은 내가 모르겠어. 막 한 달 이상 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 계속 끝없이 지랄 연병 뜨는 거야. 그래갖고 둘째,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게르도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시탱이들이 끝까지 지네가 촛불 민심이라고 낮이나 밤이나 연병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개새끼가 그게 나왔고 죽치고 땅바닥에 앉아갖고서나 광화문에 그 지랄 한 거 아니야, 같이.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을 흥분된 국민 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는 KBS, MBC, SBS 이런 거 방송이라든가 언론 이 새끼들이 다 이미 짜갖고 지금 봐봐요. 방송국들이 전부 다 좌파 이 문재인 새끼만 그렇게 보도하고 불리한 건 절대 보도 안 해. 참고로 광화문에서 지난달에 분신 자살 국민이 광화문 세종문화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자기 몸에 불 질러갖고. 그런 거 KBS, MBC, SBS 단 한 군데도 안 나왔어. JTBC, YTN 이런데. 알아요? 그게 어디에 증거 영상이 있나? 유튜브 채널 올프레드에 보시면 있어요. 올프레드. 자, 셋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새끼 정권에 있는 방송사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불리한 거 절대로 보도 안 해. 트럼프 대통령도 다 저기 막 욕하듯이만 보도하고 지랄하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절대로 부정선거 포기 안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될 거예요. 셋째,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완전 무력화하고, 봐봐요. 국정원 원장 새끼가 박지원 간첩 새끼가 국정원 원장 하고 있잖아. 문재인 씹새끼가 박지원 새끼를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을 시킨 거야. 왜? 이따가 같이 나와. 이 서명한 박지원 새끼. 다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완전 무력화하고 주한민군을, 여기에 제가 오자가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서명 그대로야. 주한민군을 남반부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결사항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 놈들이 오로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잖아.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저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지랄 하고 있다니까. 교대로 해, 그 새끼들 놈들은 돈 받고. 자, 넷째, 우리는 6.25 조선전쟁 이후 당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그들에게 민주애국열사의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 헌법재판관 그런 것들 다 좌파로 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 쪽에서 해갖고서나 탄핵시킨 거야. 따지면. 그래갖고서는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6.25 전쟁도 이 씹새끼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공격했다고 이지랄 한다니까 이 새끼 놈들은. 자, 다시 넷째, 우리는 6.25 조선전쟁 이후 당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남조선의 전사들을 남조선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쉽게 말해서 이석기 통진당 그걸 석방시킨 그런 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라든가 검사 막 그런 좌파 막 저기 한 거야. 증거 이런 거라 막. 아셨어요? 그들에게 민주 애국 열사의 명예를 안겨주기 위해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까지 다 뜯어고치려 지랄 공수처 만들고 생쇼하잖아 지금. 하지만 그런 걸로 문재인 새끼하고 이 30명 간첩들 다 체포 나가간다. 공수처장 자기가 체포 안 하면 이게 다 밝혀졌는데 문재인 새끼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게 일본에서 실린가 일본 잡지에 국민 여러분 이 영상에 다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섯째, 우리는 남쪽 정부의 검찰, 경찰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침투하여 정부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도와 령대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다 검찰, 경찰, 지금 이 경찰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제 돈팍TV에 다 있어요. 8월 15일 날 2020년 8월 15일 날 경찰 새끼가 버스로 우리 국민을 한 명 살해했어요. 그날 3명이 당했는데 2명은 살았다고 영상에 공개됐고 1명이 즉사했다고 내가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촬영한 게 올라놨어요. 증거.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 구속, 그 다음에 이 검찰 여기에서 뭐야 이거 이성윤 하는 짓거리 얼마나 지금 좌파 행동을 하고 있냐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게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따지면 이성윤 그 사람도 문재인 새끼가 간첩인데 충성을 다 한 거야. 알아? 반드시 체포가 돼야 돼. 이성윤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문재인 새끼 정부에 헌신을 했잖아. 이 경찰청장도 이 씨발 그러니까 난 당당하게 하는 거야. 모든 정상 경찰 새끼가 국민을 죽인 것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나는 윤석열 총장한테 이런 거 다 제보했어.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떤 인간들이 간첩인가? 간첩 놈들 명단 신고 및 고발합니다. 전 분명히 말하지만 이 새끼 놈들 30명과 9개 단체, 문재인 새끼, 박지원 새끼, 정청래, 이석기, 이정희, 임수경 년 씨발렸는데 간첩이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셨죠? 제가 이거를 워드로 딱 다 찍었어요. 팩스로 다 발송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정부기관, 저는 정부기관에 이거를 노골적으로 영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게끔 신고하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윤 총경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10시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총경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 이 심사에서 윤 총경은 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총경 측은 또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수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윤 총경의 주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꼭 그 모양입니다. 마치 초상집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악의 지지율, 그리고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재영입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영입 1호 거절했습니다. 지금 권용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 정지민님, 산삼님, 김민식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3가지 요구안이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소식에 윤석열 총장도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박범계가 대검찰청 검사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 발표 직전까지 법무부로부터 그 어떠한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해서 황당하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박범계는 첫 번째 인사에서 내실 있게 듣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고검청사에서 박범계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두 번째, 윤석열 총장 본인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라인의 대검찰청 참모진의 교체. 세 번째, 대내외 잡음이 많았던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등 이른바 신상필벌의 원칙이었습니다. 잘한 놈은 상을 주고 잘못한 놈은 벌을 준다고 하는 지극히 인사의 기본 원칙인데 이 기본 원칙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를 조종태 춘천지검장으로 채운 것을 빼면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과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리를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박범계는 인사 발표 전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 관례상 비공개였던 검찰총장과의 회동 사실을 알리고 면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서 후보자 시절에는 나는 추미애와 다르다.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과 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던 게 박범계입니다. 그런데 박범계의 오늘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도 뒤통수를 친 행위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내로남불을 보여줄까 싶은데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설에 집에도 가지 말고 거리두기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역도 지금까지 내려놓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그 민생 경제를 가장 최일선에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공무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문 쫙쫙 왔다고 지금 쇼하고 있는 모습. 진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마스크 쓴 꼬라지 한번 봐봐라. 도대체 청와대 관련돼 있는 뭐 비서실도 그렇고 정수기 누나 많어. 안 부끄럽나 이게 대통령이 마스크